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0일 월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재선 도전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대선 후보에서 물러나 대통령으로서 남은 임기 수행에 집중하겠다면서 새 대선 후보로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공식 지지했습니다. 미국 민주당 내부에선 새로운 대선 후보 선출 방식으로 경선을 해야 한다는 주장과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대결로 진행됐던 미국 대선 대결 구도가 급변하게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 사퇴에 대해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 될 거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새 후보로 거론되는 해리스 부통령을 이기기 더 쉬운 상대라고 평가했습니다. 수인분당선 기흥역에서 연기가 나 승객 100여 명이 급히 대피했습니다. 인천에선 술에 취한 50대가 몰던 차량이 상점으로 돌진하는 아찔한 사고도 벌어졌습니다.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이 5개월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과 의사 국가시험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탈했던 전공의와 의대생이 얼마나 응하는지에 따라 의정 갈등이 새 국면을 맞을 전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재선 도전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X 계정에 올린 글에서 자신이 대선 후보에서 물러나 대통령으로서 남은 임기 수행에 집중하는 게 국가와 당을 위해 최선이라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의 결정에 대해 이번 주 후반 국민 앞에서 직접 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별도의 글을 올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민주당 대선 후보로 지명하는 것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대선 토론에서 기대 이하의 모습으로 인지력 저하 논란을 불러온 뒤 민주당 내부와 유권자들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 포기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원래 대선 후보로 적합하지 않았다고 비꼬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사기꾼이라고 부르며 대선 후보는 물론 대통령으로도 적합하지 않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거짓말과 가짜뉴스로 대통령직을 얻었고 의사와 언론은 그가 대통령직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CNN과의 전화통화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보다 더 쉬운 상대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크 존슨 미 하원 의장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직을 적격 사퇴한 데 대해 대통령직에서도 물러날 것을 요구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존슨 의장은 현지 시간 21일 사회관계망 서비스 X에 올린 글에서 조 바이든이 대통령에 출마하는 게 적합하지 않다면 그는 대통령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도 적합하지 않다며 즉각 대통령직에서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는 대선일인 11월 5일이 다가오기를 매우 고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 시도 이후 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늘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ABC 뉴스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지난 19일에서 20일 18세 이상 1,1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40%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호감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월에 한 직전 조사보다 호감도가 9%포인트 증가했으며 ABC 뉴스가 지난 4년간 벌인 여론조사 가운데 가장 높은 호감도를 기록했습니다. 비호감도는 51%로 직전 조사보다 5%포인트 줄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50분쯤 경기도 용인시 수인분당선 기흥역에서 연기가 발생해 1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연기가 사라질 때까지 1시간 반 넘게 열차가 정차하지 않고 역을 통과했습니다. 소방당국이 확인한 결과 지하 2층 공조실 안에 있는 장비에서 마찰이 발생해 연기가 발생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인천시 용현동 용현시장 부근 도로에서 달리던 SUV가 방앗간으로 돌진했습니다. 휴일 방앗간이 문을 열지 않아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가게 출입구와 셔터 등이 파손됐습니다. SUV 운전자 50대 A씨는 핸들이 마음대로 조작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오늘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 절차가 시작됩니다. 보건복지부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오늘 하반기 전공의 모집 공고를 내면 각 수련병원은 홈페이지에 채용 공고를 올릴 예정입니다. 앞서 수련병원들이 신청한 모집 신청 규모는 인턴 2천여 명과 레지던트 5천여 명을 합쳐 7,707명입니다. 각 병원은 다음 달까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면접 등을 마무리하고 9월 1일부터 전공의 수련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2025학년도 의사 국가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오늘부터 이뤄집니다.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은 내년도 의사 국시 응시원서를 오늘부터 오는 26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6개월 이내 의대 본과 졸업 예정자에게 응시 자격이 주어지며 예정대로 학위 등록을 취득할 경우에만 최종 합격이 인정됩니다. 앞서 의대생 단체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의대 본과 4학년생 95%가 의대 증원의 반발에 응시를 거부하겠다고 밝혀 얼마나 많은 학생이 응시할지가 관심입니다. 예고대로 대규모 응시 거부가 발생할 경우 내년에 3,000명가량 신규 의사 공급이 안 돼 의료 공백 사태가 악화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대선 후보 사퇴 압박을 받아온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재선 도전 포기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후보직을 이어받길 바란다며 횃불을 부통령에게 넘겼습니다. 워싱턴 연결하겠습니다. 권준기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지난 주말까지만 하더라도 사퇴서를 일축했는데 이제 전격적으로 사퇴를 선언했군요. 그렇습니다. 이곳 워싱턴은 일요일 오후 4시쯤인데요. 휴일에도 불구하고 현재 코로나로 격리 중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성명을 내고 대선 후보 자리를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장문의 입장을 올렸는데요. 대선 후보에서 물러나 대통령으로서 남은 임기 수행에 집중하는 게 국가와 당을 위해 최선인 것으로 믿는다고 적었습니다. 또 자신의 결정에 대해 이번 주 후반에 국민 앞에서 직접 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대선 토론에서 기대 이하의 모습으로 인지력 저하 논란을 불러온 뒤 민주당 내부와 유권자들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사퇴를 공개 촉구한 민주당 현역 의원만도 30명이 넘었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영화배우 조지 클루니 등 주요 후원자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새로운 대선 후보로 지명되는 것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해리스 부통령은 충분히 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자질이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해리스 부통령이 대체 후보 1순위로 거론돼 왔지만 자동으로 지명이 되는 건 아닙니다. 대통령 후보를 공식 지명하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다음 달 19일로 예정이 돼 있는데요. 경선일이 후보가 물러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면서 향후 대선 후보 지명에 대한 의견도 분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미니 경선이라도 치러서 대선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과 다시 후보를 뽑기엔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현재 대선까지는 106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또 흑인 여성으로서 이중으로 소수 집단에 속한 해리스 부통령에게 본선 경쟁력이 있는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민주당 대의원 상당수가 이미 바이든 대통령에게 투표한 상태에서 후보 교체가 까다로운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도 입장을 냈다고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이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부패한 조 바이든은 대선 출마에 부적합했다며 처음부터 대통령직 수행에 적합한 적이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건강 상태를 숨기기 위해 지하실을 떠나지 않으면서 대통령 자리를 차지했다며 이미 주변의 모든 사람이 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불법 이민 문제를 거론하면서 바이든이 저지른 피해를 신속하게 치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NN 기자와 통화에서는 바이든이 해리스를 차기 후보로 지지한 데 대해 해리스는 바이든보다
이기기가 쉽다고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 1인자인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바이든이 후보직뿐 아니라 대통령직도 당장 물러날 것을 요구했습니다. 후보로 적합하지 않으면 대통령직도 마찬가지라며 즉각 사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1월 5일 선거일이 오기를 아주 고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휴일인 어제 경기도 용인의 지하철 역사에서 연기가 나 승객 1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네, 인천에선 술에 취한 50대가 몰던 차량이 상점으로 돌진하는 아찔한 사고도 벌어졌습니다. 간밤의 사건 사고 소식 손효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소방대원들이 연기로 가득 찬 역사를 수색하고 역사 안엔 긴급 상황임을 알리는 경보음이 울려 퍼집니다. 수인 분당선 기흥역 역사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 저녁 6시쯤. 곧바로 역사 출입이 제한됐고 승객 등 1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안에 보니까 되게 엄청 뿌여서 거의 앞에 시야가 안 낀 것처럼 살짝 차단된 상태였어요. 관리자분 오셔가지고 이제 거기 좀 막고 서시고 내려가지 말라고 하시면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연기가 사라질 때까지 2시간 가까이 열차가 정차하지 않고 역을 그대로 통과했습니다. 소방당국이 확인한 결과 역사 지하 2층 공조실 안에 있는 장비가 마찰해 연기가 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비슷한 시각 인천에선 5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재래시장에 있는 방앗간을 덮쳤습니다. 휴일이라 영업을 하지 않아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가게 출입구와 집기 일부가 파손됐습니다. A씨는 핸들이 마음대로 조작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드러났습니다. 화물트럭 앞부분이 완전히 찌그러졌고 도로 위엔 사고 파편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5톤 트럭이 갓길에 정차돼 있던 승합차를 들이받은 뒤 사고 충격으로 1차로를 달리던 승용차와도 연달아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60대 남성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트럭 운전자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수도권 일대에서 북한이 보낸 오물 풍선 관련 신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서울 노원구의 육군 사관학교 앞에도 낙하물로 추정되는 비닐봉투와 종이 쓰레기가 발견됐습니다. 군과 경찰, 소방 당국이 출동해 쓰레기를 걷어갔는데 이로 인한 추가 피해는 없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료 공백 사태가 5개월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과 새 의사를 뽑는 국가시험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탈했던 전공의와 의대생이 얼마나 응하는지에 따라 의정 갈등은 새 국면을 맞을 전망입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시작됩니다. 보건복지부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모집 공고를 내면 각 수련병원이 홈페이지에 채용 공고를 올립니다. 모집 신청 규모는 인턴과 레지던트를 합해 7,707명. 다음 달까지 시험과 면접 등 채용 절차를 끝내고 9월 1일에 수련을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은 전공의가 돌아올까입니다. 전체 전공의 3분의 1인 4,700여 명은 복귀도 사직도 안 된 상태입니다. 정부는 동일 과목 동일 연차 복귀 허용과 응시 지역 제한을 없앤 수련 특례는 이번 하반기 재응 시에만 허용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9월달 수련에 복귀를 하면 수련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추가적인 유인책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의사 국가시험 응시 접수도 공교롭게 전공의 모집 공고 날과 겹쳤습니다. 실기, 필기 순서로 이루어지는데 이 역시 응시 접수 규모가 관심입니다. 앞서 의대생 단체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시험 대상인 의대 본과 4학년생의 95%가 거부 의사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전공의와 새 의사 배출에 큰 문제가 생긴다면 정부는 무리한 의대 증원 정책으로 의료 공백을 키웠다는 비판에 직면할 전망입니다. 반대로 하반기 전공의와 의사 국시 응시자가 예상보다 많으면 추진 중인 의료개혁에 속도가 붙을 거로 보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사직한 전공의들이 주요 대형 수련병원 6곳의 병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다가 이 가운데 김영태 서울대 병원장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사직 전공의 118명의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고소인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낸 고소 고발에 건에서 김 원장에 대한 고소를 전부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김 원장이 서울대 전공의들의 요구대로 사직서를 2월 29일자로 처리하는 등 복지부의 방침과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범의료계 협의체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존속 여부를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현재 의협집행부와 대의원의 운영위원회에서 올특위 존속 여부를 포함해 모든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의정 갈등 사태 중심에 있는 전공의 측에서 올특위 해체를 요구하면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 사건과 도이치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비공개 대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보안상의 이유로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약 12시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 불거진 지 4년여 만에 명품 가방 수수 영상이 공개된 지는 약 8개월 만입니다. 다만 보안상의 이유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아닌 관내 정부보안청사, 즉 제3의 장소에서 진행했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당연히 그 관할 검찰청 조사실에서 진행이 되는 게 당연한 거고, 다만 변호사 측이나 혹은 피의자 측과 협의를 해서 조사 장소나 일시를 또 정할 수가 있습니다. 것처럼 아무래도 경호상의 문제 혹은 안전상의 이유도 있을 것이고. 김 여사는 오후 1시 반부터 다음 날 새벽 1시 20분쯤까지 약 12시간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먼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계좌에서 범행 시기와 맞물려 거래가 체결된 경위를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주가 조작 세력과 거래 방식이나 수익 배분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명품 가방 사건을 수사하는 형사 1부는 김 여사를 상대로 재작년 최재형 목사로부터 가방을 건네받은 배경과 청탁 내용을 조사했습니다. 앞서 최 목사 측은 김 여사에게 300만 원대 명품 가방과 180만 원 상당의 화장품을 건네면서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과 국정자문위원 선정 등 대통령 직무에 관한 청탁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 측은 최 목사의 다양한 청탁에 대응하지 않거나 아예 알지 못한 것도 있다며 직무 관련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조사는 김 여사 측의 자발적인 요청으로 단행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며 사실 그대로 진술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조사를 단행한 검찰은 조만간 김 여사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사건에 대한 처분을 내릴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김건희 여사 검찰 소환 조사에 대통령실은 수사 사안이라며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대통령실 참모들도 모르게 극비리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는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도 사전에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혹시 모를 언론 노출 등을 막기 위한 취지로 보이는데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 역시 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의 거듭된 질문에도 김 여사 법률 대리인이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정리됐다는 답변을 반복했습니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이 정치적 공방을 지나 검찰 수사 막바지 단계로 들어선 만큼 대통령실은 공식 반응을 최대한 자제하는 거로 분석됩니다. 대통령실 공식 정무 라인보단 김 여사 측을 중심으로 별도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정황도 포착됩니다. 명품 가방을 돌려주라는 김 여사 지시를 깜빡했다는 유모 행정관 진술을 전후로 대응의 키가 사실상 대통령실을 떠났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해왔습니다. 명품 가방 수수는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었단 윤 대통령 사과 이후에도 공작 사건이라며 반격의 고삐는 풀지 않았습니다. 이작자가 의도적으로 불법 도찰을 기구를 가지고 와가지고 녹취 촬영하고 이 저급하고 비열한 공작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엔 결혼도 하기 전의 일이고 전임 정부에서 탈탈 털었던 사건이라며 결백함을 강조해왔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뭐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정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주 김 여사 의혹을 다루는 탄핵 청원 2차 청문회도 위헌 위법적이라며 불참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총선 전국을 전후로 여권 전체 그리고 조만간 결과가 나올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른 후폭풍 역시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검찰 소환 조사를 두고 여야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약속 대련, 소환 쇼라고 주장하며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절차에 따라 성실히 조사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가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은 건 탄핵 청원 2차 청문회 출석 요구에 맞서 연출한 소환쇼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이 이재명 전 대표를 6차례 공개 소환한 것과 대비되는 황제 소환 또는 약속 대련이라는 겁니다. 틀림없이 소환 시점도 서로 상의했을 것입니다. 검찰이 김 여사를 부른 것인지 김 여사가 검찰을 부른 것인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특히 주가 조작과 명품 가방 수수에 이어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등으로 김 여사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며 특검 추진 의지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또 김 여사가 오는 26일 탄핵 청원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으면 고발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수사 중인 사안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약속 대련 운운하며 사건을 정치적으로 악용해 유감이라며 정쟁으로 몰아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맞받았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민주당이 이 수사 중인 건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김 여사가 증인으로 채택된 탄핵 청원 청문회도 거듭 위법이고 위헌이라며 이재명 전 대표 방탄을 위한 정치적 술수를 멈추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최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탄핵의 불쏘시개로 쓰겠다는 민주당 폭주에는 민생도 국민도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김 여사의 이번 소환 조사는 정치권 공방에도 더욱 기름을 부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또한 출석 요구를 받은 26일 탄핵 청원 청문회가 주요 분기점이 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사용 승인이 된 지 겨우 5년 정도 지난 빌라에서 잇따라 물이 새고 이 때문에 천장이 무너지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부실 시공 우려에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한 빌라. 사용 승인을 받은 지 5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누수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집안 상황은 그야말로 참담한 지경입니다. 현관부터 타일이 뜯겨져 나가는데요. 안으로 들어가 보면 천장은 이렇게 물이 차서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곳곳에 곰팡이도 가득합니다. 뼈대를 드러낸 천장과 온갖 잔해와 흙먼지가 가득한 바닥. 한 달 동안 비었다 돌아온 집은 전쟁터 같았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는 정말 천장이 다 무너져 있었고요. 물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고 여기서 그냥 찼었더라면 저는 그냥 죽은 거예요. 불안한 마음에 구청에 안전점검을 요청했지만 사설업체나 다른 기관을 찾으라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집에만 누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민들은 집에서 물이 새는 건 다반사로 공용배관도 여러 차례 보수 공사를 했다고 지적합니다. 서울 떨리니까는 화장실 냉수배관이 터졌어요. 봄일이니까 저쪽 안방 화장실은 타일이 볼록볼록 튀어나와요. 천장이랑 저쪽 외벽 이렇게 보면은 너무 이게 막 날림이에요. 그런 만큼 부실 공사가 의심되는 상황. 많은 물이 흘러서 내려가게 된 부분 자체가 그것이 천정 위로 샜다는 부분 자체가 부실한 공사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시공 당시 현장 관리인은 YTN과의 통화에서 배관 공사를 할 때는 문제가 없던 것으로 기억한다면서도 다만 여러 집이 한꺼번에 물이 새는 건 처음 본다며 현재 해외에 있는 시공사 관계자들이 귀국하면
바로 상황을 설명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원인과 대책이 나올 때까지 불안할 수밖에 없는 주민들. 일부는 언제 또 이런 피해가 생길지 몰라 내 집이 있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여름 장마로 인한 호우 피해가 큰 가운데 3호 태풍 개미까지 발생해 추가 피해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3호 태풍은 이번 주 중후반쯤 중국 남부에 상륙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 진로가 무척 유동적입니다. 일부 모델은 태풍이 한반도를 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필리핀 동쪽 해상으로 강하게 발달한 소용돌이가 포착됩니다. 3호 태풍 개미의 모습입니다. 아직 초기 단계지만 중심 부근으로 초속 20m 이상, 시속 70k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태풍은 북상하면서 더 강하게 발달할 전망인데 이번 주 중후반쯤에는 초속 45m 이상, 시속 162km의 폭풍을 동반한 매우 강한 태풍으로 발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태풍 개미가 26일쯤 중국 남부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후 태풍의 진로와 강도는 무척 유동적입니다. 예측 모델마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인데 한국 예측 모델인 킴과 영국 통합 예측 모델인 UM은 태풍이 중국 동해안을 따라 북상한 뒤 북쪽으로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 중기예보센터의 예측 모델 ECMWF는 다음 주말과 휴일 한반도로 방향을 틀어 휴전선 부근을 향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직 유동적이지만 마지막 예측 모델처럼 태풍이 움직인다면 우리나라는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서 비바람 피해를 입게 됩니다. 다만 기상청은 태풍이 중국 남부까지 북상해 다소 약화할 수 있는 데다 중국 내륙으로 더 서편할 수도 있어 당분간은 진로를 단정하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대만 부근 그리고 중국 남부까지는 해수면 온도가 좀 높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에서 중국 남부 위치까지 올 때는 충분히 발달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보다 북쪽에는 좀 수온이 낮은 상황이기도 하고 또 내륙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역시나 수증기 공급이 차단되기 때문에 약화될 수 있는 조건입니다. 태풍이 어떤 경로를 택하느냐에 따라서 좀 변동성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 드릴 수 같습니다. 베트남 다낭 해상에서 제4호 태풍 프라피른도 발생했지만 우리나라에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의 북상과 함께 이번 주 우리나라는 장맛비와 찜통더위가 공존할 전망입니다. 월요일 새벽과 화요일 새벽에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수도권에 또 한 번 최고 80mm의 국지성 호우가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주 중반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내륙으로 북상하면서 33도 안팎의 무더위와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계속된 장맛비로 지반이 약해지면서 전국 곳곳에서 산사태와 낙석, 땅꺼짐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장맛비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또다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산사태 위험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강원도 인제와 양구를 잇는 지방도로가 꽉 막혔습니다. 도로 경사면에서 쏟아진 낙석과 토사가 도로를 덮친 겁니다. 커다란 바위에 낙석 방지용 펜스는 힘없이 쓰러졌고 아름드리 나무도 뿌리째 뽑혔습니다. 도로는 양방향 통제됐습니다. 도로 위로 쏟아진 낙석과 토사물의 양이 무려 100톤이 넘습니다. 현재 복구 공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덮친 낙석의 양이 워낙 많은 데다 또다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기 때문입니다. 비가 완전히 그쳐야 복구 작업을 시작하는데 계속된 비 예보에 섣불리 중장비를 투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사태와 낙석뿐만이 아닙니다. 계속된 비로 물을 잔뜩 머금은 집안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상태. 도로 일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너진 곳에 흙을 쏟아붓는 복구 공사가 한창인데 경사가 워낙 심해 바닥이 좀처럼 채워지지 않습니다. 추가 붕괴 우려가 있어 언제쯤 통행이 가능해질지 기약이 없습니다. 장맛비는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지만 산림청은 여전히 산사태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산간 지역 거주 주민과 산지 주변 도로 운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오늘 농식품부는 행안부와 합동으로 럼피스킨 방역관리 점검에 나섭니다. 지난해 럼피스킨 발생 지역 등 고위험 지역 32개 시와 군을 중심으로 방역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등 재발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삼성의 준법 경영을 감독하는 기구인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오늘 삼성전자를 포함한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만납니다. 이번 만남은 준감이 3기 출범 후 처음인데 그룹 내 준법 경영 강화와 관련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우리 돈 24조 원 규모 체코 신규 원전 사업 수주에 성공한 가운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오늘 오후 이반 안얀차렉 주한 체코 대사와 만납니다. 안 장관은 감사 인사를 전하고 향후 양국의 추가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19일 전 세계를 강타한 IT 대란의 영향이 이어지는 가운데 항공 부문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항공편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 어웨어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으로 21일 오후 1시까지 전 세계적으로 2만 1,000편의 항공기 운항이 지연되고 1,800여 편이 취소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IT 대란에 따른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완전 복구까지는 많게는 몇 주가 걸릴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어제 출발하던 제주항공 소속 항공기 40여 편이 무더기 지연되면서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제주항공은 그제 오후 베트남 다낭에서 출발한 소속 항공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는 과정에서 낙뢰를 맞았다고 밝혔습니다. 제주항공 측은 낙뢰로 인한 피해는 없었지만 앞서 마이크로소프트발 IT 대란 이후 운행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항공기 점검이 겹치며 지연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마가 시작된 뒤 일부 농가가 침수 피해를 겪으면서 상추와 수박 등 채소와 과채류 가격이 올랐습니다. 당장 장마가 길어질수록 작황도 더 악화될 것으로 보여 장마철 밥상 물가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계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말 오후 대형마트, 가족들과 식사 준비를 위해 장을 보러 나왔지만 쉽사리 신선식품에 손이 가지 않습니다. 일주일 사이 채소값이 갑작스레 껑충 뛰었기 때문입니다. 장마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죠. 장마 때문에 반찬 이렇게 제일 많이 오르니까 매 반찬을 매일 해 먹어야 되니까 그게 제일 부담스러워요. 지난 7일 시작된 장마로 채소 가격이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적상추 100g 가격은 일주일 만에 56.3% 뛰었는데 한 달 전보다는 2배 넘게 오른 셈입니다. 깻잎과 시금치, 풋고추 등도 모두 일주일 만에 10% 이상 올랐고 지난달과 비교하면 차이가 더 큽니다. 특히 상추 가격이 오른 건 충남 논산과 전북 익산이 침수 피해를 입은 영향이 큽니다. 당장 출하량이 줄면서 가격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장마 속 과채류 가격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수박의 주요 생산지인 충남 부여와 논산 지역의 폭우로 당도 높은 정상품의 출하량이 줄면서 가격도 올랐는데 문제는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수박 한 통 가격은 일주일 사이 3.5% 올랐고 참외와 토마토 등 여름철 대표 과채류도 줄줄이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이상기후로 농산물 수급 불안정은 장기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전보다 농수산물 가격의 안정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왜냐하면 공급량이 이제 일정하지 않고 갑자기 뭐 이렇게 비가 많이 와버린다거나 그 농수산물 가격 불안정으로 생기는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더 자주 발생할 거기 때문에 정부는 일단 주요 작물 주산지 수해 상황을 점검하며 수급 안정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재선 도전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X 계정에 올린 글에서 자신이 대선 후보에서 물러나 대통령으로서 남은 임기 수행에 집중하는 게 국가와 당을 위해 최선이라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의 결정에 대해 이번 주 후반 국민 앞에서 직접 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별도의 글을 올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민주당 대선 후보로 지명하는 것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대선 토론에서 기대 이하의 모습으로 인지력 저하 논란을 불러온 뒤 민주당 내부와 유권자들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재선 도전 포기에 대해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원래 대선 후보로 적합하지 않았다고 비꼬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사기꾼이라고 부르며 대선 후보는 물론 대통령으로도 적합하지 않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거짓말과 가짜뉴스로 대통령직을 얻었고 의사와 언론은 그가 대통령직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CNN과의 전화 통화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보다 더 쉬운 상대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민주당 주요 인사들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선 도전 포기 결단을 높이 평가하며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텐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에도 나라와 당, 우리의 미래를 먼저 생각했다며 진정한 애국자이자 위대한 미국인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도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업적을 이룩한 지도자 중 하나라며 영원히 감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을 대신할 잠재 후보 중 하나로 거론돼 왔던 크레첸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는 트럼프의 당선을 막는다는 자신의 역할에 변함이 없다며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크 존슨 미 하원 의장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직을 전격 사퇴한 데 대해 대통령직에서도 물러날 것을 요구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존슨 의장은 현지 시간 21일 사회 관계망 서비스 X에 올린 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 출마하는 게 적합하지 않다면 그는 대통령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도 적합하지 않다며 즉각 대통령직에서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는 대선일인 11월 5일이 다가오기를 매우 고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직에서 사퇴하겠다고 전격 발표하자 주요 외신은 이를 일제히 긴급 뉴스로 타전했습니다. 미 동부 시간으로 오후 1시 46분쯤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X에 성명을 발표하자마자 로이터, AFP, AP 등 주요 통신사는 바이든 대선 후보직 사퇴 의사 표명이라는 제목으로 한 줄짜리 긴급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AP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를 즉각적으로 표명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다가 나중에 지지를 표명했다고 다시 소식을 전하면서 민주당의 추가 혼란을 막으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CNN 방송은 홈페이지 최상단에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추구하지 않겠다는 발표했다라는 빨간색 창을 띄웠습니다. 일간 뉴욕타임스 역시 홈페이지 톱으로 바이든 대선 레이스 하차로 백악관을 향한 캠페인이 뒤집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배치했습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 시도 이후 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늘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ABC 뉴스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지난 19일에서 20일 18세 이상 1,1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40%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호감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월에 한 직전 조사보다 호감도가 9%포인트 증가했으며 ABC 뉴스가 지난 4년간 벌인 여론조사 가운데 가장 높은 호감도를 기록했습니다. 비호감도는 51%로 직전 조사보다 5%포인트 줄었습니다. 대선 후보 사퇴 압박을 받아온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재선 도전 포기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네, 관련된 내용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바이든 대통령 재선 도전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일단 배경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예, 저도 새벽에 굉장히 놀랐는데요. 설마 이번 주말에 결정을 내릴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50대 50 정도의 가능성을 좀 타진해 봤었거든요. 어쨌든 지난달 말에 있었던 1차 대통령 토론회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많이 밀렸다라는 평가를 받아서 굉장히 낙담을 한 상태였고요. 그 이후에 진보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인지력이라든지 고령 리스크로 인해서 사퇴해야 된다는 압박이 굉장히 거세게 이제 불거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곤욕스러운 상황을 겪었습니다만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대선 완주 의사를 피력하면서 이제 버텨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여기에 최근에 벌어진 트럼프 전 대통령 총리 피격 사태 그리고 연이어를 개최된 공화당 전당대회를 통해 가지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승장구하는 모습
그래서 반면에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이제 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 굉장히 대선 패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이 민주당 주요 의원들이라든지 핵심 인사들까지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론에 힘을 실으면서 어떻게 본다면 바이든 대통령이 사면 초과에 직면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가족들 간의 논의를 토대로 이제 이번에 사퇴라는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전해지는 내용을 보면은 이번 주 후반에 입장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이번 주 말에 이제 그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할 때는 자신이 왜 사퇴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출마를 선언하기 전에 2020년 상황을 돌아보시면 자신은 재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자신은 전환기의 대통령으로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나왔고 2020년 대선 승리를 이후로는 연임에 도전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애초에 밝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입장을 좀 번복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자신은 원래 목표였던 전환기 대통령으로서의 임무에 충실하는 것이 민주당 그리고 미국 의회에서 보다 올바르다는 것에 어떤 그 결론에 도달했고 그 자신의 대안으로서 젊고 참신한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유산을 고스란히 승계할 수 있는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의 소임을 다하겠다. 그래서 해리스 부통령을 도와서 이번 11월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해서 미국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내가 가진 소명이다. 이걸 위해서 결단을 내렸다.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름답게 퇴장하는 공간을 만들고 11월 대선에 승리할 수 있는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민주당 지지층들을 결집하고 무당파나 중도층을 보다 더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러한 그 포석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하는 전당대회가 다음 달 19일부터 열립니다. 예, 다음 달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좀 미칠 영향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이제 새로운 그 상황을 맞이한 거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리스 부통령이 단독 후보로 추대가 되든 아니면 경선을 통해서 여러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경쟁을 통해서 낙점이 되든 결정은 민주당 전당대회 다음 달 8월 19일에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개최되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결정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사퇴를 한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쟁은 오픈, 열린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당내 분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보도해 주신 것처럼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통해 가지고 단일 후보로서 이제 그 민주당 경선을 치를 이런 생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이든 대통령의 움직임에 민주당 리더들도 동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고려본다면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의원들이 해리스 부통령을 놓고 자유롭게 투표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대의원의 과반이 해리스 후보를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하는 것에 동의를 한다면, 찬성 투표를 해준다면, 그렇다면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이번 민주당 대선 후보로 공식적으로 선출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민주당 측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떠한 대응이 나오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해리스 부통령 이외에 경선을 해야 된다는 움직임이 거세지면서 민주당이 혼란으로 빠지면 부정적인 여론이 증가할 수 있을 것이고요. 반면에 민주당 지지층들, 리더들 중심으로 해서 분열된 모습을 최소화하고 해리스 후보를 추대하는 움직임으로 똘똘 뭉친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제 그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집중되었던 미국 여론, 유권자들의 관심이 민주당 쪽으로 돌아오면서 어떤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켜보면 어떤 이제 그 상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소식을 듣고는 해리스 부통령이 오히려 더 상대하기 쉬운 상대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본선 경쟁력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 압박에 버틸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근거기도 하고요. 여전히 민주당 측에서 갖고 있는 그러한 딜레마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리스 부통령이 지난 4년 동안에 존재감도 별로 없는 부통령이었고요. 그리고 인기가 별로 없는, 정책 성과를 별로 내지 못한 조용한 2인자였다, 이런 평가를 받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번 사태론이 일어나기 전에 상당 전에 어떤 트럼프와 해리스의 양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상당한 격차로 패배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렇지만 이번에 사태론이 불거지면서 해리스 후보 대통령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평가가 올라오면서 박빙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박빙으로 여론조사에서 경쟁하는 이런 모습이 보여졌습니다만 한 번도 이기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본선 경쟁력이 여전히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바이든 대통령으로 이제 11월 대선까지 이제 끌고 간다면 그럴 경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워스트벨트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텃밭이라고 생각하는 주에서도 패배할 수 있다, 참패를 당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민주당 자체 여론조사가 나왔다는 그런 보도를 봤거든요. 이러한 부정적이고 뭔가 좀 굉장히 암울한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바이든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어떤 선택은 그나마 가장 민주당이 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 발표 그리고 앞으로 새 후보 선출 과정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정은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월요일인 오늘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네, 낮 동안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습도 높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오늘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일단 오늘 오전 비 상황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현재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강원, 충남 북부 서해안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강원도 철원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장대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가끔 비가 내리겠고 특히 수도권과 강원도는 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수도권 많은 곳에 최고 80mm 이상, 강원 중북부에도 최고 60mm 이상의 비가 예상됩니다. 곳에 따라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30mm 안팎의 국지성 호우가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오늘 중부 서해안과 영동 지방에는 초속 20m 이상의 돌풍도 몰아치겠습니다. 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지역들이 많죠. 네, 오늘은 1년 중 가장 덥다는 절기 대서인데요. 절기답게 습도 높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현재 강원과 충청 이남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이들 지역은 낮 동안 체감온도가 33도 이상 크게 치솟겠습니다. 우선 지난 밤 사이에도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6.8도, 부산 26.1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8도, 대전 33도, 대구 35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온열 질환 위험성이 큰 만큼 건강관리에 신경 써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는 태풍 개미를 예의주시해야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선 모레까지는 중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주 중반부터는 서울 등 수도권도 장마가 소강 상태에 들며 33도 안팎의 폭염이 찾아오겠는데요. 이후 날씨는 태풍 개미가 변수가 되겠습니다.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북상 중인 제3호 태풍 개미는 주 후반쯤 중국 남부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진로는 매우 유동적이지만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태풍 정보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